특히 이제 또 내 친정이라 그러죠. 도의회. 광교로 이사 온 후에 사무처장으로 오다 보니까 정말 광범위하고 요즘에 의정활동 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저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는 것은 의원들을 이제 보좌하기 위한 의원 중심의 그러한 의회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또 의회 사무처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특히 이것만은 꼭 해결하겠다는 과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그걸 구현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그 대의기간 142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하는 기능이 우리 사무처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의원들을 뒷받침하고 그 의원이 그 뒷받침한 거를 가지고 우리 그 도민들의 생각과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도의정의 그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도민의 삶의 질이 윤택하게 해주는 게 우리 사무처의 그 조그만 역할이지만 결과적으로는 1420만 도민의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 사무처에서 추진한 활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지방의회법 개정을 위해서 사무처뿐만 아니고 의장님 또 사무처의 처장으로 제가 온 이후에 그 행자부에서 그 법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행자부의 그 행안위 위원장이 이제 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자치분권의 시의원 때 활동을 같이 했던 김두관 신정훈 위원장인데 신정환 위원장, 김두관 의원, 뭐 저 강명 박승원 시장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이제 지방의원 때 같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지방의회법이 빨리 그 완벽하게 어떤 저 조직도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고 예산도 우리가 편성해야 되고 감사권 지금도 감사권도 일부 우리 공직윤리팀이 있고 이렇지만 도감사에서 그 지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권 이 세 가지가 빨리 그 돼야 자치분권 지방의회법이 개정이 빨리 돼서 그 분권을 이루고 또 도민들의 그 삶의 질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가 최선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사용, 공무원 연수, 해외 출장, 연구 용역 등은 시민들이 특히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업무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어떤 개선이 이루어졌나요? 실제 변화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 국외 연수를 갖다가 그 실질적으로 그 가는데 그 예산을 뭐 저 부풀려서 갔다든가 여행사나 뭐 다른 기타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의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것이 참 현실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의원 생활을 뭐 한 20여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서 그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매뉴얼이 내려오고 그 여행 급지가 있습니다. 몽골은 뭐 200만 원, 뭐 유럽은 35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야 하는 그 매뉴얼이 내려와요. 그 예산 범위로 범위까지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실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정함에 있어서 비행기표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의원들이 각출을 해서
외국을 가기 위해서 월 급여에서 10만 원, 나 때는 10만 원씩 이렇게 띄었어요, 월. 띄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유럽을 갔대 이제 그걸 써요. 그걸 쓰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또 의원들도 그 수가가 낮게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돈을 보탤 수가 없잖아, 공무원은. 그 수행을 하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거둔 돈에서 그 일부 보조를 이제 해주는 거야. 그걸 이제 의원들이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단장이나 위원장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걸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TF팀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제가 단장으로 해서 우리 법제과장이 이제 또 우리 의정국장, 언론 몇 군데 그 각 팀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TF팀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나름대로 잘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외유성 공무국의 출장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 앞으로는 이렇게 좀 현실성 있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인사 기준을 좀 강화도 시켰고 또 외부인으로 의원들도 의원들이지만 시민사회단체나 교수님들 외부인들도 강화시켰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는 경기도 의회 같은 경우는 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처의 조직 문화와 인사 운영의 공정성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더 좋은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하고 싶은 문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조직 문화와 인사는 사무처의 성과를 좌우하는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사무처가 그동안 조직 확대 업무, 전문화 과정 많은 변화를 이렇게 우리가 좋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직 평가 기준 역할, 책임, 체계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그 많은 초점을 갖고 노력을 지금 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서 간의 협업을 강화시켜야 돼. 이 사무처가 커지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그 옛날에는 그래도 어떤 뭐 갑질이다 이런 게 잘 안 나왔걸랑요. 성희롱이다 이런 게 이제 이런 조직에서 많이 한다. 지금은 정말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또 업무 지시와 갑질과의 그 관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이걸 내가 갑질로 느껴가지고 갑질이라고 신고도 하고 그런 게 그 의원 간에 많기 때문에 사실 조직 문화 간에 부서 간의 협업 무지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여기서 회의해도 화합이 우선이다. 직원들 그 통솔 잘하고 또 관심 갖고 가족과처럼 이렇게 해라.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 부서 간의 그 협업이나 전문성을 기반한 인사 시스템 또 중요한 게 이런 조직에서 인사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면 승복을 할 수가 없고 말에 그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로서 그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하여간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그런데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그 챙기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4월에는 의회 사무처 인사 체계 전반을 이제 새롭게 아까 손질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사 혁신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조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게 몇 개월은 안 됐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 사무처는 일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이 역량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한동안 화제였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그 AI 디지털을 13억인가 이렇게 해서 12월 달에 이제 그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고, AI 플랫폼을 140억 정도가 있는데 올해 62억 정도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평부에서 이제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제 그 예결위에 그러한 이제 삭감된 내용도 충분히 전달이 돼서 다시 부활이 될지 3년 규모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이게 145억 정도가 투자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AI 디지털화로 만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스케줄부터 모든 게 다 그 AI로 이제 다 그게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여기에 너무 의지하다 보면 정책 보장한 역할도 그 AI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하나 내용 하나 치면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한 그런 AI 디지털화를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 최초로 지금 지방의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즉 국회 하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경기도 의회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지난 8월이죠. AI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지방의회 AI 대전환 컨퍼런스를 갖다가 이제 개최했었습니다. 31개 시군 의회까지도 같이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무처장으로 오고서부터는 특히 31개 시군구하고 같이 가자. 거기도 경기도, 저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지방의회가 의원이 7명, 8명, 9명인 데가 있어요. 여기는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자기들 성장이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그래서 경기도에서 허다못해 워크숍을 해도 31개. 새롭게 확장된 기자회견장은 어떤 취지를 담은 공간인지, 나아가 정책 공론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마련한 운영 원칙이나 방향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과 그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언론의 역할이 무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도민과 언론과의 그 소통을 더욱 그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기자회견장을 그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투명성 강화, 언론 정부성 제고, 도민과의 소통 확대의 목표지만 수시로 그러한 그 기자회견장에서 의원들도 필요하다 하면은 수시로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기자들한테 거기에서 기자분들도 그 공간을 평소에도 활용을 하면서 의원이 와가지고 그 자기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거를 언론에 그 알리기 위해서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경기도 의회에서 그 기자회견장을 좀 잘 그 꾸미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도민과의 소통 공간이 아닌가. 기자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기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도민과의 소통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정책 공론 플랫폼의 기능은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도민의 의견과 언론에 충분히 도민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것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 기자분들이 거기 많이 활용도 하시고, 거기에 뭐 필요한 우리가 준비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다 거기에 비치해 놓고 필요한 거는 다 갖춰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기자분들 몇몇 이게 동아리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 기자회견장에 자리에 앉으셔서 뭐 차도 좀 드시고 음료도 드시면서 거기 공간을 또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원들은 바로바로 그때그때 그 자기 생각이나 지역의 현안을 갖다가 그 기자분들한테 거기서 그 기자회견도 하고 간담회도 열어서 언론에 이렇게 내고, 그런 공간이 바로 그 기자회견장, 그 소통 공간이 아닌가. 소통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성과가 곧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젊은 의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이 의회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기 위해 사무처장님께서 꼭 변화시키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꼽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직업군이 다양하잖아요. 도민들이 이제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이 직업군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분이 살기도 어렵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게 힘들걸랑요. 그래서 일부 층들, 관심 있는 층들만 이제 그 도의회가 하는 일 이런 걸 좀 아는데, 저는 이제 사무처장으로서 도민과 가깝게 또 친근한 의회를 만드는 게 이제 만들고 싶은 게 제 이제 목표죠. 그럼 뭘로 요즘 되냐면 유튜브나 기타 짤막 이런 거,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SNS를 활용한 친숙한 의회 만들기에 이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정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경기도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의회의 마스코트가 소원이에요. 여기 있죠? 소같이 생겼지만 그 소처럼 일을 열심히 하고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우리 소원이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소원이 캐릭터를 좀 예산을 들여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보급도 하고, 또 의회가 하는 일이 이 다각도로 있구나라는 것을 그 우리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의회 사무처에서 우리 그 언론 홍보과에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산파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중간 역할, 도민들 골고루 직업군들한테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안 보이는 데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살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해결하는 그 산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도 중요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중요하고, 그 판을 만드는 우리 의회 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그 역할을 우리 그 언론 홍보과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상도 많이 탔어요. SNS 대상도 타고, 그 소원이로 인해서 그 가족 캐릭터 5종도 새롭게 개발하고 굿즈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홍보도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리고 또 요번에 그 우리 웹드라마 이런 거 보셨나요? 네, 그렇죠. 그 의원 탐정 기도경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또 제3회 K 웹드라마 어에드에서도 최고상의 황금 해나루상을 수상을 할 정도로 우리 그 홍보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다. 뭐 7년 연속 내가 상을 타러 갔는데 7년 90만 부 정도를 이제 도민한테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90만 부가 뭐 한 10명씩만 5명씩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홍보에 우리가 예산을 좀 충분히 세워줘서 앞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해서 도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거, 또 알고 싶어하는 거 이런 거에 충분히 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